안녕하세요, 나쿠입니다. 오늘은 해외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해외 생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생활을 하시면서 이미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그 속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해외에서 살아봐야겠다, 해외에서 취업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미 장애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나 경험 같은 자산 대신에 젊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꿈도 있었던 그때 무엇이 우리의 시작을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정보보다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극단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제일 거슬렸던 게 주변의 시선과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일본 취업을 준비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1년간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마치고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복학해서 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 기업은 일절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 기업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란 기관이 언제부터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소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취업 준비생, 그러니까 예비 졸업생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진로 상담과 취업 멘토링을 받게 했습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졸업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취업 상담을 해주신 이 전문가분들이 당연히 한국 기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 낭비였어요. 얻은 게 있다면, 취업 시장이 이렇게 힘들구나. 한국에서 먹고 살려면 대기업,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이 돼야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들은 정도? 이게 얻은 건가? 그런데 취업 멘토 대부분이 일본이나 다른 해외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같이 설명회나 상담회에 참가했던 대학교의 선후배 동기들도 제가 한국 기업은 일절 준비하지 않고 일본 기업만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걱정인지 아닌지 뭔지 모를 그럴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일본에 가기 직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마지막에 잠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의 사장님하고 그 사장님의 아드님이 일본 취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그리고 설교인지 뭔지 모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내 아는 친구가 일본에 몇 년 전에 갔는데 완전 쪽박치고 돌아왔다.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한국에서 밥 벌어먹고 살아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먼 미래까지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밝은 미래는 아니었어요. 저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선 다 듣고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걸러내는 능력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정도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말이니까 그분들 말씀이 맞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몇 개 기업의 내정을 받고 출국을 하기 직전까지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유치원생일 때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이런 말 듣잖아요. 여러분 이제 유치원생 아니니까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 아니니까 선생님 말 잘 따라야 돼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면 니들이 아직 중학생 기분으로 있으면 안 돼. 그러다 대학생이 되면 여러분 더 이상 학생이 아니야. 이제부터 어른이야. 이런 말 꼭 듣죠. 저는 방금 말씀드린 제가 겪었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럴 때가 됐으니까 그래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린 질리도록 듣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레일에서 가장 크게 벗어나는 게 바로 해외에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주변의 잔소리는 끝이 없습니다. 물론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잔소리로 치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한 것과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목표도 없이 도전을 한다면 그건 무모한 거고 무모한 행동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본인이 그리고 있는 3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후회하진 않겠죠.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갖은 설교와 걱정으로부터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분들께서 예언하셨던 그 불길한 미래가 적어도 지금의 저에겐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직급에 올랐으니까 업무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건 당연히 일상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 그런 불안은 당연히 늘 있죠. 하지만 적어도 맨몸으로 일본에 와서 나의 터전을 만들어내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반려가 내 곁에 있고 또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 지금의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해줍니다. 제가 선택한 길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와는 많이 달라져 있지만 적어도 겪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비극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가장 조심하는 게 해외 취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주지 말 것,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되 염세적으로 표현하지 말기입니다. 꼭 해외 생활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노력을 비웃고 도전을 깔보는 풍토가 다소 짙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 지금의 팍팍한 현실에서 비롯된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게나마 마음속에 불씨가 있는 분들이 행여나 기가 죽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노력이란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넘어섰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타인의 의견에 흔들렸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시청자분들께 하는 말이 아니고 매일매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건 좀 건방지네요. 제가 일본 생활을 하면서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친구가 안 생긴다는 거. 너무 일만했나 봐요. 그런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제 생각이나 경험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늘어나서 요즘에는 더욱더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올해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이놈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라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지만 내년에 하고 싶은 일들도 이미 제 일기장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게 한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건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한 번도 한국에서 새해를 맞이한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꼭 새해를 한국에서 맞이하고 싶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다들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